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2년 거주 요건이 또 추가가 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수토지 개정사항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세가 정말 어렵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교재를 쓰고 책을 쓰는 입장에서도 1년에 석 달, 넉 달을 여기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헷갈리고 계속 봐야 됩니다. 또 어디 궁금한 게 있을 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할 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고 또 서로 답변하고 내가 해본 업무면은 답변 달아주고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 이 어려운 이 양도세 환경을 풀어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만들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질문과 또 알고 계신 거면 또 답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에서 양도세 실무자들의 모임 양도세 실무자들의 모임으로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일주일 이상 계속 보고 또 봤는데 기재부의 해석 사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여러 가지 본문 해석을 나름대로 해봤으니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논리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유기간 계산법은 이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보유기간의 계산법은 소득세법 95조 제4항에 따른다. 즉 이 조항은 취득일로 기산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취득일로 기산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만서부터 여기까지 개정이 된 내용이죠. 한 줄 한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 여기 가로입니다.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요. 2주택 이상이라면 전제조건 2주택 이상이라면 그 다음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의 2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즉 이렇게 하란 얘기죠. A주택이 있고요. B주택이 있고요. B주택을 양도합니다.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자, 이제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그 기산일을 언제로 보란 얘기죠? B주택 양도하고 혼자 남았죠? A주택 혼자 남았습니다. 그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이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예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칙은 취득일인데 예외가 2주택 이상인 경우 직전 모든 주택 양도 후 혼자 남았을 때 1주택이 됐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라. 이게 예외죠. 이 예외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어디서요? 2주택 이상에서 제외한다. 자,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에서 제외해라. 그리고 해당 2주택이 어떤 거죠? 만약에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라면 해당 2주택은 A와 B주택 모두를 의미합니다. 즉 A주택, 2주택을 2주택 이상 계산할 때 제외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우선 요거 먼저 읽어보고 하나씩 풀어갈게요. 해당 2주택은 제외하는데 이 경우는 제외하지 말아라. 즉 2주택 이상에서 빼지 말고 포함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규정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스텝 1, 2, 3로 이 순서대로 해야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2주택 이상이냐, 2주택 이상이냐, 2주택이 아니냐 이것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주택 이상이면 어디로 가야죠? 바로 일로 가면 되죠? 어떻게? 직전으로 가면 됩니다.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날로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주택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득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2주택 이상이냐, 2주택이 아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유기간 판단 시 2주택 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만약에 2주택 이상이라면,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 기산하고요. 2주택이 이상이 아니라면 원칙대로 취득일로 기산을 하면 됩니다. 이 기준 오로지 2주택이냐 아니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1 2주택 이상인지 판단. 그 스텝 2 2주택 이상 판단 시 제외되는 주택인지 판단. 어떤 주택이 제외됐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해당 A, B 그 두 주택은 제외한다. 스텝 3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이지만 2주택 이상 판단 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되는 예외인 주택은 이런 주택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혼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자, 이 규정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이렇게 7가지 유형인데요. 법조항에서는 155조, 155조 2, 156조의 3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 해당 2주택을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두 번째, 동거봉양 합가로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그리고 세 번째, 혼인으로 인한 2주택으로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그 해당 2주택은 제외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 역시 제외입니다. 다섯 번째, 이농주택. 여섯 번째, 귀농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적 1세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도 역시 해당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제외가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형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스텝 1, 2, 3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택 이상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2주택 이상이라면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1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즉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을 하고요. 2주택 이상이 아니라면 취득일로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기재부에서 나온 이 해석 사례를 가지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C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A, B, C, D 4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스텝 1 4주택이 있어요. 어떻게? A, B, C, D. 자, 스텝 2 예외인지, 즉 주택, 2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과거 모든 주택을 테이블에 놓고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주택 2009년 4월에 취득, 그리고 B주택 2013년 12월에 상속으로 취득, 그리고 C주택 2014년 12월에 취득입니다. A주택을 2015년 12월에 양도를 했는데 A주택과 이 C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3년 이내 양도한 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B주택은 법소정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상속주택 규정에 따라서 B주택은 없는 거로 보고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돼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A와 C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A와 C가 예외인, 즉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주택인지 봐야죠.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인데 어떻게 됐는지,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해당 2주택을 제외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제외합니다. C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에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아닙니다. 그냥 취득한 주택으로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죠. 그러므로 A와 C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A와 C는 제외합니다. 마찬가지로 A주택은 이제 없어졌고요. B주택을 2017년 8월에 양도합니다. 이 B주택 역시 C주택과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B주택은 C와 B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가 됩니다. 자, A, B, C, D 4주택이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주택은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C와 B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 B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돼서 예외가 해당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봐야죠.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예외에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수를 계산해보면 처음에는 4주택이었는데 여기에 A, B, C 해당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주택 3개의 주택을 제외해서 1주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2주택 이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이 아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 기산을 합니다. 기재부의 해석 사례 취득일로 기산을 했습니다. 취득일 2014년 C주택 취득일 이때부터 기산을 해라. 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주택을 양도합니다. 과연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모든 주택을 양도한 B주택 양도일부터인지 아니면 C주택 취득일인 2018년 5월부터인지, 만약에 B주택 양도일부터라고 하면 2년 보유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비과세가 안 되지만 취득일로부터라고 하면 비과세가 되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2주택 이상이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직전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이 된 날로서 보유기간 기산을 하지만 2주택이 아니다, 2주택이 이상이 아니라면 취득일로 기산을 합니다. 자, 스텝 1. 현재 주택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A, B, C 3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텝 2. 예외에 해당되는 주택이지,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A주택을 2015년 10월에 취득하고요. B주택을 2017년 3월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2018년 4월에 양도합니다.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입니다. 그 해당 A, B 주택을 제외해야죠. A, B 주택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A, B 주택이 혹시 예외가 아닌지, 즉 제외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봐야 됩니다. 어떤 거죠?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주택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수 2주택 이상에서 빼지 않습니다. 보면은 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인데요. B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됐지만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혼자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A 혼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와 B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세
주택 중에서 A, B를 빼므로 1주택이 됩니다. 2주택 이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취득일로 기산을 합니다. 취득일 2018년 5월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잡으면 됩니다. 자, 취득일로 기산하는 사례 5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B주택을 양도합니다. 보유기간 기산일 언제부터인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스텝 1 A, B, C 세 주택이 있습니다. 3주택이네요. 2주택 이상이네요. 하지만 예외 스텝 2 예외적으로 일시적 자 이제부터는 직전 주택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을 하는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6번 보겠습니다. 현재 A주택을 양도합니다. 기산일이 언제일까요? 기산일이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혼자 남았을 때 2019년 8월 7일부터일까요? 아니면 A주택의 취득일인 2016년 9월부터 기산을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이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주택 이상이면은 직전으로 가야 되고요. 2주택이 아니라면 취득일부터 기산을 하면 됩니다. 자, 스텝 1 주택수를 보겠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주택수를 쫙 펼쳐서 다 봐야 됩니다. A주택 있었고요. B주택 있었고 C주택 있었죠. A, B, C 3주택이에요. 3주택. 스텝 2 예외죠. 이 주택에서 제외가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2주택은 어떤 게 있는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주택 2016년 9월 취득, 그리고 B주택 2016년 12월 취득. 자, 2019년 8월 7일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이어서 C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주택을 양도를 하는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관계에 해당이 돼요. 어떻게? 자, C주택 취득이 2019년 8월 7일이죠. C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A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A와 C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빼야 되는데 스텝 3 예외의 예외가 아닌지 봐야죠. 자, 이걸 원칙으로 두면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빼지 않는다. 이거 예외. 어떤 거죠?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혼자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만든 경우는 그 해당 2주택은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A주택 취득했고요. B주택 취득했는데 지금 B주택을 양도했죠. 집이 두 채 있다가 한 채를 양도해서 모든 주택을 양도한 후 혼자 남았죠. C주택 취득하기 전에 A주택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C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A주택과 C주택은 제외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사례 6은 3주택에 해당이 돼요. 2주택 이상으로서 직전 주택 양도일인 2019년 8월 7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나온 이런 그 사례가 8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 8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법조항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변경이 됨으로써 또 하나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72페이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입니다.
그 조항을 그대로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법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 보유기간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보유기간을 수식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거주기간 역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따라서 변동을 한다. 따라가야 된다. 제 의견은 그런데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B주택, 2010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리고 A주택을 2017년 10월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A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B주택을 양도하고요. 2021년도에 A주택을 2024년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B주택 양도일인 2021년부터 2년 보유 요건을 기산을 한다면 2년 보유는 됐습니다. 하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죠. 그런데 이 주택이 2년 거주를 여기에서 했어요. 여기서는 2년 거주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 거주의 기산일이 여기서부터라면 직전 주택 양도일 후 혼자 남은 2021년부터 거주 요건의 기산일이 이때부터라면 2년 거주 안 했죠? 그러므로 거주 요건을 충족 못했다. 이런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 기산일이 취득일부터라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또 명확한 또 하나의 또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파리부동산 대책 때 새롭게 들어온 규정이죠. 2년 거주 요건을 해야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인 경우 2년 거주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내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예외적인 규정 보도록 할게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자, 두 번째,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역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주택 세대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요.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2년 거주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일지라도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역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를 내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고요.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이제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표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다시 한번 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민특법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4년 단기도 인정해주고요. 8년 장기도 인정해줍니다.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내고 4년 의무 임대 기간 충족하고 후에 양도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요. 의무 임대 기간 충족 후 양도하는 것이고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준수해야 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2, 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지금도 4년 후, 8년 후에 양도했을 경우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러한 경우 해석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분양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그 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입니다.
2017년 7월에 분양권 취득하고 계약금 지급한 무주택 1세대인데요. 그 후에 2019년 2월에 분양권 중에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2분의 1, 배우자 2분의 1인데 이 배우자 2분의 1의 취득일은 2019년 2월이겠죠? 자, 이랬을 때 2020년 2월에 주택이 완공됐습니다. 이 경우 역시 증여를 했지만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년 거주 요건 살펴봤고요. 이제 개정사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인데요. 주택 부수토지 2021년 12월 30일이 이전 양도하는 분은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죠.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을 나누고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수도권과 수도권 밖을 나눕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주상공업지역이 있고요.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뀌는 부분은 도시지역 안에 수도권 안에 주상공지역이 5배가 아니라 기존의 5배가 아니라 3배로 바뀐다는 거, 이게 바뀝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요, 2번의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내라면 3년이 2년 이내 양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2년이 또 1년으로 축소가 됐죠. 이 두 개의 세법 개정을 같이 봐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도 이 원칙은 원칙으로 살아있습니다. 이제 예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신규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종전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경과 규정으로 신규주택 취득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과 규정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종전 3년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주택이 역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3년이 아니라 2년이고 나머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신규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거는 그냥 3년이죠. 역시 반대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3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만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바뀐 부분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신규주택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세대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를 해야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전세대가 이사를 가지 못하는 법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해주고요. 또 하나,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의 잔여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내가 잔여기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년 6개월이 남았다, 잔여기간이. 그럼 1년 6개월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야 되고요. 전입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요. 그 기간이 최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1년 이내 양도해야 되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2년 또는 3년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해석 사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같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A주택을 양도하는데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문제인데요. A주택이 있었습니다. 종전주택이고요. B주택을 상속받았어요. 법소정 1상속주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있을 때 이 법소정 1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합니다. C주택은 신규 주택이죠. 그래서 B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A주택과 C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결론. 해당이 된다. B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A와 C만 남았을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인데요. 먼저 A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했는데 장기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A주택은 신분이 거주주택으로 바뀌죠.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B주택이 있을지라도. 자, 이랬을 때 C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어요. 그러면 A와 B는 거주주택, 자, A와 B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계고요. 그리고 A와 C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지 결론,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B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거주주택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A와 C밖에 없죠. 그러므로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또는 1년 이내 A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